사기꾼들이랑 싸우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조심하라면서 걱정해주는 댓글들도 가끔 보이는데, 사기꾼의 실상은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기세등등한 척 연기를 하는데, 큰 소리를 치는 내면에는 걸리면 뒤로 도망칠 궁리나 하는 게 사기꾼의 본질입니다. 사기꾼이랑 시비가 붙으면 자주 듣는 헛소리 중에 하나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건데, 제 경험상 법적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기꾼을 만난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특징 때문에 화려한 언변이나 협박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만약에 사기꾼이 협박을 한 대로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왜 그런 것인지 오늘의 주제인 사기꾼 사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킬러가 폭로꾼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보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 빅페이스랑 101번지 남산 돈가스 공방입니다. 101번지 남산 돈가스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있었던 잘나가는 원조 남산 돈가스 세입자를 몰아내고 그 건물주의 아들이 똑같은 남산 돈가스 상호 앞에 101번지만 딱 붙여서 원조라는 말과 함께 장사를 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조 남산 돈가스가 쫓겨난 내용을 주변 상인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실제 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빅페이스라는 유튜버가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101번지 남산 돈가스랑 빅페이스의 대결이 시작이 되고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이 됐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가자면 101번지 남산 돈가스 일당은 사기꾼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면은 건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영상 초입에 말했던 사기꾼들에게 없는 강단을 나름 갖고 있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달들은 교묘함이나 술수 혹은 꼼수 쪽보다는 과격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과는 결이 좀 다른 것이고, 반면에 지능면에서는 사기꾼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까 특유의 호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건달다운 쓸데없는 호기로 빅페이스랑 정면 승부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잠깐 자청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자청은 본인이 건달인 척 행세를 하는데 진짜로 건달이라면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거나 본인이 맨날 말하는 조선족을 진짜로 보내서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본인이 말한 대로 건달로서 취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기꾼의 포인트는 그런 척만 하고 건달인 척, 터프한 척, 흉내만 내고 결국 거기까지라는 게 사기꾼 종특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청에게 묻고 싶은 거는 101번지 남산 돈가스처럼 조금은 모자라지만 도망치지 않고 인생을 걸고 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없다라는 거고요. 다시 101번지 남산 돈가스로 돌아가서, 건달은 협박을 하고 소송을 걸면 빅페이스가 주눅들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건 101번지 생각이었을 뿐이고, 객관적이고 또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쫄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빅페이스는 당연히 단호하게 맞대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건물주의 아들 101번지 건달은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101번지 남산 돈가스는 물심양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건달과 싸우는 전 과정을 유튜브 콘텐츠로 방송을 한 빅페이스 유튜브 채널은 떡상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사건을 전 국민이 다 봤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들은 법보다 여론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F킬러는 남산 돈가스 사건을 지켜보면서 유튜버로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는데, 사기꾼이든 건달이든 파렴치하면 할수록 폭로를 당했을 때 대중이 분노할 확률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서 전국구로 퍼지게 된다. 소송에 걸리게 되면 비단 법정을 드나드는 일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버로서 돌아오는 과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폭로꾼들이 법원이나 경찰서 앞에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뭐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는 과정에서 빌런이 저지른 만행의 경중이 또 중요한데, 파렴치함이 심할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입소문이 알고리즘을 그냥 끌고 올라가 버리더라.
101번지 남산 돈가스의 경우처럼 소문이 소문을 낳으면서 전국구로 퍼지게 되면 급기야 대중의 공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대중의 공분이 일어나면 컨텐츠가 떡상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도 현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다 같이 욕하는 상황이라면 법조인들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뭐 그들도 유튜브를 본다라는 로직이죠. 슈퍼게임이 김정한 사건에서 직접 재판장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빌런들을 변호하기 싫어해서 김정한의 변호인도 계속 갈리는 상황이 일어나더라. 뭐 누가 대중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대상을 변호하고 싶겠습니까? 본인도 욕먹기 싫을 것이고 또 확률도 낮다라는 거죠. 대중적인 공분의 힘을 가장 실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50-50 사건이었는데, 공분이라는 게 불길이랑 비슷해서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은 아예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이 50-50 사건이 초반에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기획사의 횡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50-50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50-50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외주업체에 불과했던 더 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진실 일당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감히 아이돌 템퍼링이라는 사기를 시도했던 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안성일과 백진실 무리들은 이전에도 손승연이라는 가수를 템퍼링 했던 것이 드러나고, 이 외에도 코인 사기도 드러나고 과거의 만행들 여러 가지가 양파처럼 계속 까발려지면서 결국에 대중의 공분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50-50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목격한 유승준 이후에 가장 임팩트가 셌던 공분이었고요. 이 사건을 레카 채널들뿐만 아니라 엔터 쪽 유튜브 채널, 음악 제작 쪽 유튜브 채널, 다양한 카테고리의 유튜브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중파 언론사들이 소식을 전달했었고요. 가장 황당한 사실은 이 와중에도 50-50 멤버 3명은 안성일 무희에게 끝까지 속아 넘어가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분의 힘이 무서운 게 이 싸움을 시작도 못 해보고 고소가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난 건데 한마디로 법원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50-50 멤버와 가족들은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걸었고,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건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열심히 버티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50-50 쪽 이야기가 아니라 사기꾼 안성일은 막상 싸움이 시작되니까 실패작인 50-50는 그냥 내다버리고 뒤에 숨어버리더라는 것이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고소를 해버려서 도망도 못 가고 불안한 미래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안성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인이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동료애라는 게 전무하더라. 자기랑 같이 공모한 동료고 뭐고 없다라는 것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것 또한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